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평화와 조용함을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놀랍고 종종 간과되는 노년의 혼자 살기의 측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 관리부터 건강 유지 및 안전 확보까지 이 팁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만족스럽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황금기를 어떻게 번창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외로움의 현실과 극복 방법.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지만 외로움은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구성원은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단순히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매일의 상호작용과 사회 활동이 없어지면 하루가 길고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휴식과 성찰의 기회처럼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연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공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미경 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항상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공간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녀는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과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보내는 저녁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녀와 친구들과 즐겼던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가 그리웠습니다. 정기적으로 걸려오던 전화는 뜸해졌고 집안의 조용함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한때 고독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미경 씨의 외로움은 그녀의 기분과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고 때로는 집안을 가득 채운 침묵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지만 몇 가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외로움이 영구적인 상태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혼자 살더라도 계속 연락하는 것입니다. 친구,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영상통화를 예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기술은 멀리서도 쉽게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주 특정 시간을 정해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기대할 만한 것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지역 사회단체, 취미 강좌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줍니다. 작지만 의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로움을 관리 가능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락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찾으세요. 기술을 통해서든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서든 집안의 침묵이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경 씨처럼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들고 주변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가정 안전 및 개조 나이가 들면서 집은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간단한 것들, 예를 들어 타일 바닥을 걷거나 샤워실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 또는 높은 선반에 물건을 잡는 것 등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어수선한 복도, 손이 닿기 어려운 물건들은 모두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현실은 우리의 집,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곳이 제대로 개조되지 않으면 점차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40년 이상 가족과 함께 살았던 70대의 재현 씨를 생각해 봅시다. 재현 씨는 그의 일상에 익숙했고 집의 안전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샤워를 하다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재현 씨는 팔에 멍이 들었고 안전에 대한 자신감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고 후 재현 씨는 항상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의 집이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일이지만 몇 가지 간단한 변경으로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재현 씨의 욕실에서의 미끄러짐은 단순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이동성, 균형 감각 및 반응 속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들, 예를 들어 미끄러운 욕실 바닥이나 복도에 쌓인 책 더미 등이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요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을 더 쉽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욕실과 계단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 손잡이는 안정성과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샤워나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유용합니다. 복도와 공용 공간을 정리하는 것도 또 다른 간단한 조치입니다. 걸려 넘어지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치우면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 주방 및 기타 위험이 높은 지역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미끄러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복도나 계단 근처에 야간 조명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밤에 집안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일상생활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경보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안심감을 제공하고 넘어지거나 기타 건강 문제 발생 시 즉시 응급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착용하는 펜던트형이든 침대 옆에 두는 장치든 의료 경보 시스템을 갖추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적절한 개조를 통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집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줄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집을 더 안전하고 더욱 지지적인 공간으로 만드세요. 혼자 살기에 경제적 현실 혼자 산다는 것은 재정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의미이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화롭고 비용 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숨겨진 비용이 있어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비용을 분담할 룸메이트나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 공과금부터 식료품, 심지어 추가적인 의료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재정적 책임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고정적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살기의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편안하게 은퇴했고 혼자 살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은수 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녀는 곧 월별 지출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울 동안 난방비 비용을 분담할 사람이 없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자 에너지 요금이 급증했습니다. 요금은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수 씨는 오락이나 친구들과의 외출과 같은 다른 것들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살 때 재정 관리에 대한 현실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던 많은 비용이 이제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은 집이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 의료 및 주택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의료 상황이나 주택 수리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은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 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 맞춰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이러한 비용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살 때 재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생활비를 고려한 상세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임대료, 공과금, 식료품과 같은 기본 비용뿐만 아니라 처방전이나 병원 방문과 같이 필요할 수 있는 의료비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에서든 과소비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출을 추적하세요. 많은 상점, 식당 및 유흥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할인 혜택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돈을 절약하세요. 또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 절약 팁을 적용하여 공과금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난방비, 주택 유지 보수 또는 노인을 위한 의료비와 같은 것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산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할인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 지원을 구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의 경제적 현실은 다소 다운팅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독립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일상에 빠지기 쉽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운동을 하거나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힘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예리하고 집중력 있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심지어 불안감과 우울감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자극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고립감이나 지루함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인 민준 씨를 생각해 봅시다. 은퇴 후 민준 씨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자유 시간을 즐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민준 씨는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무기력해졌고 에너지 수준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는 또한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뇌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의 일상은 너무 앉아있는 생활이 되었고 신체적, 정신적 활동 부족은 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나 마음을 적극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 쉽게 틀에 박히게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없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됩니다. 정신적으로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것과 같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문제,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비활동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활동 모두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말이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가벼운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칭, 동네 산책, 가벼운 요가와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도 몸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앉아서 하는 운동이 움직임을 유지하는 좋은 대안입니다.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목표는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몸이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적 자극을 위해서는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책 읽기, 십자 말풀이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배우기는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지루함이나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 팟캐스트 또는 다큐멘터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좋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목적 의식과 성취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분 산책이든 악기 연주법 배우기든 작은 발걸음이 큰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응급 상황 대처 및 예상치 못한 상황 대비 사고나 건강 문제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이든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에 즉시 도움을 주거나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챌 사람이 없으면 무언가 잘못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최대한 빨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비는 두려운 상황과 관리 가능한 상황을 가르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혼자 살던 수진 씨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저녁 요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이웃이 지나가다가 그녀가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은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웃은 도움을 요청했고 수진 씨는 곧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확실한 비상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넘어짐, 의료 문제 또는 사고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초가 중요하며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비상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잠재적인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주거 공간을 준비하면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PIERS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누르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목걸이, 팔찌 또는 펜던트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버튼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스로 전화를 걸 수 없는 경우 대응센터에 경고를 보냅니다. PERS 운영자는 의료 지원을 보내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즉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투자이며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안심감을 제공합니다. 응급 대응 시스템 외에도 비상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록을 전화기 근처에 보관하고 연락처에 당신의 생활 상황과 응급 상황 시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그들이 항상 당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도록 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작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혼자 사는 데 따른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 시 결코 혼자가 아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기쁨 찾기 예상치 못한 장점들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혼자 사는 것은 자기 발견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연관시키지만 사실 혼자 사는 것은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분주하고 복잡한 삶에서는 종종 찾기 어려운 고요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고독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자신의 필요, 욕망, 열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반성하고 휴식을 취하고 과거에는 간과되었을 수도 있는 자신의 측면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라 씨를 생각해 봅시다. 클라라 씨는 평생 가족을 키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자녀들이 집을 떠나자 처음에는 길을 잃은 듯한 압도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때 소음과 활동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침묵의 어려움을 느꼈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라 씨는 고독의 즐거움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를 혼자 산책하기 시작했고 그림에 대한 사랑을 되찾았으며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동네 카페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고독은 평화와 자기 연결의 원천이 되었고 클라라 씨는 삶의 이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진실을 강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독이 제공하는 자유와 평화를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부의 요구 사항이나 기대가 없을 때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단순히 자신과 함께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독은 속도를 늦추고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오는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리울 수도 있지만 고독에는 개인적인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마음 챙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일기 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에 대한 명확성과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여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기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매일 10분 5분만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생각을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연습은 스트레스 관리와 혼자 있는 평화를 찾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혼자만의 시간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취미나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또는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것이든 이제 당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투자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거나 오래된 관심사를 다시 방문하여 혼자 사는 데 따른 자유를 받아들이세요. 고독 속에서의 기쁨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고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열정을 재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혼자 사는 것은 자기 발견, 창의성 및 깊은 개인적 만족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에 혼자 살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성장, 자기 발견, 그리고 평화를 위한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음으로써 이 새로운 삶의 단계를 진정으로 번창시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9 또는 0을 남겨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